안녕하세요. 경제시그널 조연선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베일이 벗겨졌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역대 최고치 1분기 성적표, 이 TSMC를 넘어선 부분도 있는데요. 분위기 참 좋습니다. 그렇다면 하이닉스 200만 닉스의 서막이 될지, 피크아웃의 분기점이 될지 오랜만에 김장렬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기 기운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좀 셉니다.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런가 봐요. 맞습니다. 요즘 그쵸? 반도체가 뜨거운데 그렇다면 오늘 조금 전에 나왔죠. 네. 하이닉스 1분기 실적 총평 부탁드릴게요. 1분기 실적은 예상대로 나왔어요. 37조니까. 근데 지금 보통 최근에 40조까지 봤거든요. 그죠. 네. 근데 40조, 30조 차이가 뭐냐? 요거는 정확히 아직 못했지만은 네. 아마도 성과급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는 삼성전자보다도 하이닉스가 네. D램의 가격 상승률이 조금 낮아요. 아. 그 두 가지가 컨비네이션이 됐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정도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 네. 실망할 건 전혀 아니고요. 뭐 또 아쉬운 대로 앞자리가 사자를 못 찍은 거, 뭐 그런 건데, 보세요. 오늘 갖고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기는 애매한 게, 오늘 하이닉스 대신 삼성전자 많이 오르잖아요. 네. 근데 간밤에 네. 미국의 빅테크에서 여러 가지 좋은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구글 말이죠. 구글 관련해서 무슨 뭐 칩을 2개 만들었다. 그쵸, TP. 구글하고 네. 엔비디아와 같이 해가지고 뭐 대단한 뭐 AI 그 인프라스트럭처는 새로운 걸 했다. 뭐 여러 가지 구글 브로드컴에서 많거든요. 네. 그런 거 얘기도 하고 마이크론도 많이 올랐죠. 8%? 맞아요. 마이크론 같은 건 미국이 계속적으로 중국을 제재하고 기술적으로 하는 그 매치법이라는 거를 더 강화한다. 뭐 그런 거 봤을 때는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오르는 게 맞죠. 근데 그쵸. 오늘 오른 거는 하이닉스가 아주 새로운 거는 없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컨퍼런스 콜의 포인트는 전반적으로 네. 자신감의 표출, 우리가 아는 거에 확인. 네. That's okay. 근데 주가가요, 우리 삼성전자 실적 발표된 게 언제죠? 4월 7일인가 네. 그럴 겁니다. 4월 6일 실적 발표되기 전에 삼성전자가 57조 발표되기 전날, 맞아요. 그날 기준으로 지금까지 오늘 지금 갔을 때 하이닉스는 38% 올랐고요. 네. 삼성전자는 지금 16% 올랐어요. 아니 갭이 많이 벌어졌지. 그렇네요. 조금 벌어진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아까 좀 왔다 갔다 하지만 네. 38% 올랐고 하이닉스 오늘 거의 안 오르죠. 삼성전자는 16% 올랐다. 네. 오늘 4% 올라서. 올라서. 그 뭐 큰 의미를 오늘 줄 거 있느냐, 하이닉스가 못 간다는 게. 그냥 just in line. 네. 우리가 아는 거 뭐죠?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 그 D램 가격이 좀 덜 올랐다 그랬잖아요. 네. 덜 오른 게 60% 후반이에요. 아.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80%인가 90% 올랐다. 덜 오른 거 핵심은 뭐냐면 삼성전자는 HBM이 적어요. 네. HBM이 적은 게 좋아. 지금 HBM 돈이 별로 안 돼요. 돈이 안 되는 게 오히려? 20% 마진이 아니고 일반 D램 마진이 뭐 90%, 80% 이렇게 되기 때문에 HBM이 많이 팔수록 마진이 안 좋은데 삼성보다는 하이닉스가 HBM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D램의 믹스 자체가 다른 거니까 영업이익률 상승도 달랐을 거라고 보는 네. 거죠. 아, 그게 핵심의 그렇구나. 네. 실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세 가지인데, 수요가 어떠냐? 제품이 잘 준비되느냐? 네. 그 다음에 내년도에 그렇죠. 수요 공급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수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준비되고 있는 제품, 네. 그 다음에 수급, 전 세계 네. 시장의 수급에 대한 얘기를 세 가지 했어요. 첫 번째 수요, LTA, Long Term Agreement. 네. 공급 계약이 한 달 하는 게 아니고 1년치, 1년, 네. 내년 거 또는 3년치 물량을 다 하고 뭐 커밋하겠다, 이런 커스터머들이, 빅 고객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그쵸. 네. 그 얘기가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었는데 그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예상했던, 기대되는 것처럼 LTA가 늘어나는구나. 파지티브, 수요적인 측면이죠. 네. 그 다음에 얘네 준비, HBM이 얘네들 핵심인데, 사실은 HBM이 여전히 비중이 삼성보다 많은데, 문제는 최근에 솔직히 리포트에서 HBM4, 우리 루빈이라고 하는 네, HBM, HBM4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원래 되게 잘 되는 걸로 되어 있긴 하잖아요. 왜요? 어떤 부분에서? 지난주에 시장에서 많이 회자가 됐어요. 근데 HBM4가 잘 안 되는 게 눈에 안 보이죠. 왜? 다른 것들이 난리 치니까. 그러니까. 예. 그냥 덩달아 같이 가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HBM4는 사실 HBM3가 더 마진율이 더 좋고, HBM4는 지금 잘 안 되는 게, 뭐 삼성 하이닉스의 경우에 HBM이 여기 있고, 여기 HBM 안에 HBM D램으로 칩을 싼 게 있고, 밑에 로직 다이, 밑에 위를 받쳐주는 여기 베이스 다이라고 있어요. 거기 HBM을 이렇게 밑에 연결시켜주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연결시키는 로직이 있는데, 요거는 로직 다이를 하이닉스는 TSMC가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TSMC가
여기 자 GPU도 생산하고 여기 인터포즈도 하고 여기 로직까지 다 하는 거. 하이닉스는 HBM만 해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컴비네이션을 하거든요. 로직 디바이스가 TSMC가 공정이 좀 옛날 공정이에요. 12나노. 12나노의 공정과 하이닉스의 네. 1B 공정의 HBM이 합형의 HBM4인데 이게 삼성보다는 성능이 네. 떨어지죠. 떨어지는. 삼성은 네. 1C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공정을 자기네 더 그렇죠. 미세 공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원래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하이닉스가 아직 officially 콜이 난 건 아닌 걸로 제가 확정하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그렇게 그렇구나. 인지를 한두 주 했어요. 네. 그래서 하이닉스가 HBM4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했는데 오늘도 발표할 때 HBM4에 대해서 굳이 얘기 안 하고 그쵸. 그래서 HBM4E를 내년 거 하는 걸 땡긴다 뭐 이런 얘기하고 뭐 그러잖아요. HBM4도 된다 하반기 한다 그러잖아요. 뭐 예상보다 더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HBM4에 대한 이슈를 했는데 네. 아까 말한 것처럼 HBM4E로 빨리 갈 수도 있겠다. 루빈 울트라. 네. 루빈 울트라라는 GPU 내년에 생산하는 거에 HBM4 말고 4E는 네. 약간 밑에 있는 로직 디바이스가 12나노가 아니고 3나노로 해요. TSMC의 미세 공정. 그거는 기사에 나왔어요. 그래서 엊그제 기사 나오면서 오히려 그걸 파지티브하게 본 사람도 있어요. 네. 어쨌든 HBM4는 애매했는데 어쨌든 확인이 됐고 확인이 됐고. 언서틴티돼도 HBM4E로 간다는 거. 네. 그다음에 롱터 어그리면 수요 괜찮고 마지막으로 이런 게 잘해. 근데 반도체가 피크냐 아니냐 했을 때 공급이 많이 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급이 느는 쟤네들 공장 뭐 가동 얘기했는데 특별히 동고에 앞당겨 노력한다 그러는데 얼마나 앞당기는 데서 특별히 말이가 와꾸가 이렇게 없었어요. 디테일이 네, 이게 좋은 나온 게 거예요. 아니구나. 공급이 많이 빨리 늘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법해요. 오히려 삼성은 평택 공장을 앞당긴 데 있어서 네. 그건 다 들어봐야 되는데 어쨌든 하이닉스로부터는 롱터 어그리먼트 오케이. 그다음에 HBM4 언서틴이 있었는데 HBM4E로 간다니까 오케이. 신규 공장 라인 증설 있죠? 특별히 뭐 우리가 공급이 늘까봐 걱정할 거 없어. 그러면 수요는 실적은 잘 나왔으니까 근데 주가가 많이 올랐네. 네. 37%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바로 갈까? 하기에는 삼성전자 많이 쉬었네. 얘네 뭐야?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구글이나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가 많은 거,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넓은 거, 그러니까 HBM, DRAM도 여러 가지 DRAM도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낸드도, 낸드, 그다음에 또 뭐가 있나? 파운드리도 있고, 뭐 이런 걸 다 갖고 있는 더 오르는 게 뭐냐 하고 보니까 삼성전자가 오늘 좀 보인 거지. 그렇네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오른 것 보통 이제 퀄컴, 우리 마이크론이나 샌디스크가 많이 가면은 퓨어한 업체는 하이닉스가 많이 가는데 그동안 많이 달린 것도 있고 그렇죠. 오늘 자체에서는 아주 서프라이즈한 거가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삼성전자를 봤다고 보는 거고요. 주가가 오늘 오르기 전에 어제 기준으로 그 마이크론이 네, 지금 네. PER이 한 6배 초반 되는 것 같고 네. 삼성전자가 5배 중후반인 것 같고 하이닉스가 이제 5배로 막 올라온 것 같아요. 요 정도니까 그 나래 네. 이게 비슷비슷하잖아요. 대충 그러니까 다 싼데 이 대충 그러네요. 순서가 된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하나 전 궁금한 게 이제 영업이익률도 있었고 사실 네. 이게 장사를 잘했다라는 표본이기는 하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그럼요. TSMC를 넘어선 거고 네. 이거는 또 어떤 의미가 좀 있어요. 그래도 격차가 벌어졌잖아요. 더 누구랑 교차가 벌어졌어요? TSMC 영업이익률 격차를 좀 더 벌어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그 얘기를 하시는데 또 나온 것 같은데 우리가 뭐 엔비디아보다 마진 영업이익이 더 네, 높다 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엔비디아보다 영업이익이 그렇죠. 높다 그런 얘기 나중에 뭐 여기 좀 말씀을 네, 드릴 네. 것 같은데 영업이익이 높다고 해서 밸류를 그렇게 쳐주지 않죠. 그렇죠.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는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익 전망은 높은데 왜 그 밸류가 이렇게 안 좋을까? 그 생각을 그건 해야 뭐예요? 되거든요. 그건 뭐예요? 왜 그런 거예요? 사이클 주식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내년 좋다가도 네. 내년 내후년 갔을 때 영업이익이 내려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방송을 제가 많이 나오니까 네. 김장현 씨 매니저 짜게 주냐는데 내가 짠 소리가 아니고 지난 30년 동안 해온 거를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계속 사면은 그게 사이클 틀리겠죠. 그럼 바로 20만 원이 아니고 50만 원 바로 돼야지. 왜 안 될까? 사이클이 있다고 아직도 많은 사람이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은 무의식 속에 계속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70% 마진이 하이닉스가 70%잖아요. 네. 삼성전자는 메모리만 따지면 네, 네. 거의 더 높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PER로 5배, 6배라고 하는데 그 숫자도요. 오늘 그 윈터 이즈 카밍이라고 쓰던 애널리스트 한 네, 2년 네. 전에 그 누구랑 기억나요. 얘기하지 맙시다. 네. 그 사람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는데 그 친구가 삼성전자를 올해 400 냈죠. 네. 남도 300조, 310조. 300조. 네.
내년에 600조. 내년 600조면 PER이 2배입니다. 3배가 안 돼요. 근데 목표 주가 얼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올해 원래 200인데 이것도 거의 300조 하고 내년에 하이닉스도 400조. 그럼 하이닉스는 얼마냐면은 2배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PBR 얘기하는 게 PER이라고. 그러면 그 애널리스트가 얼마 목표 주가 했는지 모르지만 그 목표 주가가 PER 10배 주잖아요. 그러면 각자 대충 하더라도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한 6, 70만 원 나오고요. 하이닉스는 6, 70만 원 더 나올 수도 있어. 10배만 주도 PER. 아, 그래요?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6, 70만 원 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게 400조면은 우리가 지금 600조니까 10배 주면 4조니까 진짜 얼마 나오는지 몰라. 한 300만 원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PER이 그렇게 못 준다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은 지금 5년치를 안 쳐주는 거고 네. TSC는 20년치 쳐주는 거예요. 아, 그렇죠. 엔비디아는 20년. 그러니까 안 쳐주는데 TSMC가 처음부터 20배가 아니었다. 30년 전 걔네들도 10배. 이 10배에서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린다. 우리가 너무 급해. 이 실적 엄청 많이 난 게 지금 2분기 됐잖아요. 사람들이 그 인식하는 시간이 계기가 한 1년은 기다려야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PER이 5배가 10배는 아니더라도 과거 패턴대로 사이클 갖추면요. 삼성전자는 6배에서 8배. 하이닉스는 4배에서 6배거든요. 이걸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30만 원 초반, 그 다음에 170만 원, 이 정도가 목이에요. 그 정도 가면 또 좋겠죠. 그 정도 가도 리레이팅이 아니에요. 리레이팅, 업그레이드가 아니고 과거 사이클의 상단일 뿐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리레이팅이 된다는 거는 20배는 아니고 이 주식 절대 10배 못 줍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모가지를 비틀게. 그런 일은 없어. 사이클이라 보는 거예요. 아무리 데이터 센터 많이 지어도 이게 20년 동안 질 것 같아요. 이제 5년 동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느 순간에 꺾인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크로가 흔들리면 꺾일 수도 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4배에서 6배, 6배, 8배가 상단을 뚫을 수 있는 정도만 되더라도 정상화의 초기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는 지금 정상화 초기 되기 전까지니까 지금 목표 주가가 36만 원. 삼성전자, 하이닉스 200만 원도 있어요. 200만 원. 그 36만 원은 36만 원 삼성전자 거는 PER이 9배예요. 그것도 10배 안 준 거는. 그러니까 과거에 8배, 삼성전자 8배, 하이닉스 6배를 벗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거 그 낮은 사이클, 그 사이클에 갇혀 있는 8배, 6배 벗어나긴 하지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10배는 안 준 것도 36만 원하고 200만 원 갈 수 있다고 애널리스트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36만 원, 200만 원 가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고 그게 현실화되고 눈에 들어오려면은 내년 실적이 올해보다 지금 보증 한 40% 올라간다 보는데 40% 올라가는 게 컨센서스인데 그건 지금 안 믿기 때문에 안 가는 건데 진짜 내년이 올해보다 올해 300조, 200 몇십조 한 것보다 30, 40%, 50%더 올라가는 게 다가오면은 그때 그거를 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24년, 26년도 4월 22일 날 여러분이 아무리 주식을 많이 갖고 있더라도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안 될 게 되는 게 아니고 될 게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SMC도 처음에 됐을 때 10배였는데 나중에 애플 되고 뭐 ADR하고 뭐 하면서 3년인가 5년 걸리면서 이게 10배에서 11배, 12배 천천히 올라가고 한 10년 지나면 15배 된 거거든요. 근데 15분, 10배에서 15배 15년 걸리고 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갑자기 1년 만에 확 가다 300조라는 것 때문에 다 들어와.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있고 두 번째는 단점은 뭐냐면 삼성전자이 너무 잘해서 좋은데 열심히 하고 저도 돈이 투자는 안 하지만 펀드하고 금융 들어가는데 걔네들은 한국 차지하는 게 너무 높아. 미국의 마이크론이나 샌디스가 시장이 그렇게 차지합니까? 아니지. 그러니까 넣었다 떨쳐냈는데 만약에 한국 샀어. 한국 주식 샀는데 얘네 주식들이 많이 비중 하잖아요. 처음에 20% 샀어요. 삼성전자 20%. 근데 주가가 더블 올랐어. 근데 더블 올랐어도 PER이 5밖에 안 돼. 근데 내가 차지하는 포트에 50%네? 60%네? 그럼 어떡하죠? 저절로 리스크가 생기기 때문에 리밸런싱으로 헤어컷을 해야 돼요. 그게 룰이라고. 네, 그런 과정, 룰 헤어컷하고 다시 내가 다시 사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는 그걸 다 믿었다. 대한민국에 수많은 애널리스트 또 다 했으니까 내가 22만 원 사고 하이닉스 100만 원 사면 무조건 한 달 내에 뭐 30% 먹어야 된다. 왜? 밸류가 싸니까. 저기 20배니까 우리 6배다. 이렇게 도식적으로 해서 가지가 않는다는 거죠. 왜? 한국의 비중이 너무 많은 주식이야. 이게 종목이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10%면 그렇게 안 돼. 워낙 비중이 커졌다 보니까 외국인들 들어오는 타이밍을 걔네들이 잘 못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룰에 따라 잘 못 들어. 여태까지 그랬어. 이거를 촉진시켜서 사게 만드는 거는 아까 시간이 걸리면서 진짜 매 분기 50조 60조 해서
하이닉스 삼성전자한테 100조 원 연말에 보여줘야 되는구나.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걸 더 촉매시키는 거는 확실히 떨어지면 돼. 워낙 강세가 되면 그러니까 워낙 강세되면 대한민국 자체를 사야 된다는 거고 대한민국 자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익이 70%고 비중이 43%인데 비중이 43% 70% 60%잖아. 그러니까 그때 깜짝 놀라서 확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가 돼서 대한민국을 사게 만들거나 아니면 아까 비중 자체가 다른 섹터들도 막 올라가서 삼성전자 하이 싸네 이런 식으로 얼마 전에 삼성전기 올라가고 현대건설 올라가고 현대차 안 올라가지만 현대차가 안 올라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져서 얘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너무 지나치게 계속 올라가지 않으면서 좀 자제가 돼야지 외국인 들어올 여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입장에서 딱 컨비네이션이 그렇게 모든 걸 베스트를 안 가다 보니까 산 사람 입장에서는 갑갑한 거고. 갑갑하다? 근데 이 두 회사만 잘한다고 될 일도 아니잖아요. 아니지. 그렇죠. 우리는 주식을 사는 거지 그 회사를 그 회사를 사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그 회사 주인은 따로 있잖아요. 주주가 아니고 최대주잖아요. 다른 업종들도 좀 오를 거면 이게 전반적으로 다 나라가 살아야 되는 문제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컨비네이션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근데 좋은 방법이 있죠. 우리 MSCI를 편입할 수 있는 게 6월 달에서 내년에 등재되려고 그거에 대한 기대 심리. 아니면 WGBI를 우리가 들어가서 본드 인덱스 들어가서 채권이 들어오면은 원화가 강세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그나마 4월, 5월, 6월 사이에 전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수급이 나쁘지는 않은 거고 거꾸로 얘기하면 3월 달까지가 좀 그런 거를 지나가야 되니까 어려운 거였는데 전쟁이 나니까 한번 그걸 완전히 흔들었던 거고 결국은 전쟁이 우리한테 기회였던 거고 최소한 전쟁의 기회는 못 따서 그때 낮게는 못 사더라도 그 낮게 팔지 않는 정도만 되는 것도 잘한 거다 라고 보는 거고 지금 갖고 계시면 좋은데 그러면 다 팔아갖고 이제 자기 비중을 80% 삼성전자 하이닉스 살 것이냐 지금 걱정되고 좋고 하는 게 두 가지 있는데 미국에서 스몰 자산운용에서 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포트에 ETF에 70% 그게 있죠. 그게 2주 만에 10억 달러를. 그러니까. 근데 세계야. 근데 거기 가장 높은 게 뭔지 알아요? 하이닉스예요.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훨씬 적은데 걔가 26%, 삼성전자가 23%, 23% 합해서 50% 그리고 23% 맞지? 그다음에 마이크론은 20%. 그게 최근 급등해서요? 아니면 더 인식의 또 차이인 거예요? 아니죠. 그걸 비중을 뭐 10 일어나서 된 게 아니죠. 그 비중대로 했겠죠. 근데 올라갔겠죠. 근데 지금 이게 3주밖에 안 됐거든? 그니까요. 그 전부터 많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50, 70, 70이라고. 종목이 11개인데 3개가 70%야. 메모리지. 그러니까 이게 수급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죠. 뭐 아직 작지만 1조밖에 안 되지만 10억, 100억, 1000조.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다음 달에 우리가 ETF 나오잖아. 삼성전자 하나, 하이닉스 하나.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냐? 좋은 점은 수급이 오르면 이제 폭등할 수 있고 외국인도 신경 쓸 수 있다는 거고 반대로 그렇게 하면 다른 섹터가 죽습니다. 오히려 더 당연하죠. 그러니까 다른 섹터가 안 죽으려면은 들어오는 돈이 더 많아져야 돼. 뭐 지금 우리 집 팔고 못 팔고 보험 팔고 더 많아져야 돼. 그렇죠? 아니 외국인이 더 많이 들어와야 돼. 여기 들어오면 환율이 내려가야 돼. 사면서 환율이 내려갈 수 있지만 들어오면서 환율이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컨비네이션 될까 말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수급적인 측면과 펀더멘트 봤을 때는 단기적이라도 이게 강력한 포모가 한 번 더 올 수도 있어요.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 하면 아직 끝난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면 포모가 세게 올 수 있어요. 근데 세게 올 때 걱정이 되는 거지. 다른 섹터가 같이 갈까? 왜 다른 섹터 많이 올랐잖아요, 그동안. 그렇죠. 올랐죠. 삼성전자 쉬는 바람에 엊그저께 오늘 빠진 삼성전기가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변압기도 그렇고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컨비네이션 어떻게 하면 그렇다고 이제 코스닥이 좀 받쳐주면 좋긴 하겠죠. 근데 코스닥의 품계는 너무 작죠. 근데 거기서는 이상한 아저씨가 천당 가고 지옥 가고 하는 그런 아저씨 덕분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분위기 싸하고 그럼 못 가지 이런 자리도. 그러면 무섭죠. 수급을 못 빼면 더 몰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몰리기에는 삼성 하이닉스만 계속 몰리는 이게 바람직한 걸 봤을 때는 이익이 이러니까 바람직하고 나버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그렇게 치면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미국에 상장하는 거를 해서 나쁠 거 없다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현실화하려고 노력은 하겠어요. 오늘도 그렇죠? 발표했는데 구체적인 얘기 안 했죠. 나중에 하겠다 그러고 자사주 매입해갖고 주중하는다 할 거다 그랬으니까 올해 연말까지 하게 되면 기다리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보세요? 그 상장도 굉장히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외국인도 많이 들어올 수 있고 그렇죠. 엄청난 호재 아니에요? 방향성은 파지티브하죠. 근데
규모하고 그다음에 규모가 또 중요하고. 규모 중요하고 왜냐면 얼마나 많이 해야지 외국인들이 편안히 들어올까 그렇죠.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다를 수도 있고 규모가 중요하고 그거는 이제 IPO하는 과정에서 있겠는데 IPO가 아니고 그거 하면서 또 하나는 규모도 있고 또 뭐지 규모도 있고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는 그 절차 있잖아요 규모 그 규모도 중요하죠. 15주를 상장하는 거 중요한데 자사주 사가지고 그렇죠. 자사주를 소각하고 자사주를 이렇게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어떻든 그 우리 주주한테 돈을 좀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가총액이 700조, 800조, 800조 넘어가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상징적인 대비했을 때는 박치티방을 맞아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옛날보다는 나아졌죠. 옛날에 30년 전에 TSMC가 미국의 A대 상장할 때는 반도체를 잘 모를 때니까 천천히 올라갔어요. 네. 아까 밸류에이션 제가 심하게 했지만 10배에서 15배 갈 때 5년, 10년 걸렸잖아요. 네. 지금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상황 와서 10년, 5년 걸려갖고 밸류에이션 높아집니다라고 김정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보다는 짧아지죠. 왜 더 똑똑하니까. 그렇죠. 유튜브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17일반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주가가 올라간 게 작년 11월부터잖아요. 네. 자 보세요. 작년 11월 전에 11월 직전 10월 말에 우리가 처음으로 4천 됐어요. 4천에서 우리가 장에 지금 40% 아니 60% 60에 24 60% 70% 60% 오른 거잖아요. 네. 엄청 많이 올랐죠. 네. 삼성전자가 2.1배 올랐어요. 그거 엄청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하이닉스 정도 올랐나? 2.3배 올랐나? 네. 그런데 삼성전자 2.몇 배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전망은 얼마 올랐게요? 작년 10월 달에 이 전망은 60 몇 조, 70조가 안 됐어. 지금 얼마나 했죠? 300조, 400조가 있잖아요. 네. 그럼 7배, 5배로 오른 거예요. 이 전망이 5배인데 주가는 쫙 2배 갔네? 이게 뭐죠? D-레이팅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안 쳐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예측이 어려웠다는 거죠. 반도체 수요가 왜 가격이 주가가 근데 반도체 가격이 왜 올랐을까요? 근본적으로 반도체 왜 올랐을까요? 반도체가 부족하니까. 반도체가 왜 부족할까요? 수요는 어디서 났을까요? 수요가 갑자기 그때부터 왜 올라갔을까요? 그런 얘기를 진정하게 하는 사람 별로 없죠. 많지 않을 겁니다. 그건 다 안다고 보고. 근데 그거 정확히 모르니까. 정확히 아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올 연말 내년도에서도 예측을 할 때 그냥 공급이 많이 안 되니까 반도체가 지금 100% 올랐으니까 다음 분기는 30% 15% 10% 내년도는 좀 빠지겠지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수요가 어떻게 되는 거에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수요가 토큰 수하고 비례하지 않지만 토큰이 많이 늘잖아요. 여러 번 쓰는 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작년 10월 달에 토큰 수하고 그렇죠. 오픈AI하고 올해 3월 달에 토큰 수가 이제 지나갔는데 2.5배가 높았다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그 예측을 할 수 있었을까? 사실 어렵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추론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는 방향만 있는데 추론이 되면서 추론이 그러면 여러분이 한 번, 두 번 루프 돌린 거하고 이게 똑똑해져 갖고 5번 돌리고 하잖아요. 그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게 그렇게 예측을 못 하죠. 그러니까 아무도 예측 못 하니까 그 추론의 루프를 많이 돌리면서 HBM보다도 일반 D램이 많이 필요한 거고 일반 D램이 HBM 신경 쓰느라고 부족하니까 나이런에 삼성전자가 HBM 못하는 바람에 일반 D램이 슈테지가 아주 급속했고 이제 가서 갑자기 연말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들어가더라도 내년도나 물량이 나오고 컴비네이션 된 거니까 누구 말대로 수요가 없는 게 아니고 수요가 있는데 수요 예측을 못했다는 거고 거꾸로 하면 지금부터도 내년까지도 수요가 10배가 늘지 라고 생각했다가 만약에 4배 늘면 어떡하죠? 그렇죠. 4배 늘었는데 물량이 늘면 어떡하죠? 예측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걸 안 땡기는 겁니다. 근처에 갔을 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근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 그렇죠. 근데 투자가들은 내가 샀으니까 내년 거 400조, 500조인데 왜 안 하냐 그러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죠. TSMC는 안정적이야. 왜? 예측이 딱 가능해서 딱 가능한 40% 마진으로 성장률 30% 하니까 봐요. 마진이 40% 꾸준히 40% 50%하고 그 다음에 성장률 30% 되니까 PER 20배 주는 겁니다. 20년치 땡기는 거란 거예요. 미국은 일관성도 그렇지.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도 그러니까 미국이 22배 갔다가 고점이라고 내려간 게 얼마 전에 전쟁 때 18배까지 내려갔다가 과거 10년간 평균 18배 너무 많이 내려가서 다시 올라간 거잖아요. 우리도 그 전체적인 애그리게이트를 보고 판단하죠. 미국이 발 때 그렇게 자세히 봅니까? 8배에서 12배야. 8배 깨졌을 때가 5,200이고 그쵸? 10배 치면 7,000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갔다 갔다는 그걸 뚫으려면은 뭔가 이런 식의 이게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니까 급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려요. 저도 갖고 계속 올라가고 싶은데 빨리 올라가고 싶은데 그만큼 리스크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아시고 하셔야 된다. 그러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 많이 하니까 목이 살아나네. 괜찮아. 그 일관성을 위해서는 그러면 하이닉스랑 삼성의 과제는 뭐예요? 해결해야 할 앞으로의 과제. 걔가 가져 없어요. 없어요? 예. 그래요? 많이 했으니까 운이 한 30% 더 하면 운도 필요하구나. 그럼요. 운이 없었던 이미 사실 기술도 다 뜨겁긴 하니까. 운이 좋았죠. 그쵸. 우리 미국이 중국을 막아주고 오늘도 그렇죠. 매치퍼 이런 거 없었으면 중국이 깨작깨작 신경 쓰게 했을 겁니다. HBM 말고 다른 거. 그럼 신경 쓰거든요. 그러면 밸류가 못 가겠죠. 덜 가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할 건 다 했고 운에 맡기는 겁니다.
구분이 거기 달려있어. 삼성전자. 걔네들이 잘하고 있어. 그 보너스 많이 주네. 뭐 7억씩 주고, 그러면 전세 사는데 문제 없겠네. 집 사는 거 헷갈려 또. 그러면은. 그 보너스 그 줘도 지금 못 써. 못 사죠.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더 간절하겠죠. 투자자들도. 근데 그러면 본부장이, 이제 사실 하이닉스 다시 얘기로 돌아가면, 가격은 이미 오를 대로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많이 물으시잖아요. 조금이라도 내려갈 때 더 사야 되냐. 그러니까 투자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없는 분, 이미 갖고 계신 분, 좀 어떻게 짜야 돼요? 뭐 언제 사건 뭐 하건 간에 올해 가을하고 내년 넘어갈 때는 또 다른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샀다고 마음 놓지 마시다. 근데 사는 순간에는 이게 싸기 때문에 산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반도체가 공급이 느는 게 네. 내년 초까지는 빨리 늘 방법이 없다. 네. 이걸 어느 정도 믿고 사야 되는 거예요. 믿고 산다는 얘기지만은 내가 사는 게 120만 원 샀는지 110만 원 샀는지 모르는 건데 주가가 사더라도 일단 절대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언제든지 10%를 마이너스 될 수 생각을 해야죠. 그럼 10%까지는 감수를 하고 10%인데 마이너스 10.5인지 마이너스 12%인지 모르지. 근데 어쨌든 이상향 방향성은 올라간다라는 방향성은 거죠. 올라가는데 그것도 역시 가을 겨울에 또 다시 체크를 해야 된다고. 이미 남들 밑에서 살 때 안 샀기 때문에 높은 가격 지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20에 사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안 사도 되지. 그거 안 보면 되죠. 다른 거 하면 되죠. 근데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사야죠. 왜냐면 이제 시장은 좋다고 하니까 근데 자기가 너무 생각을 해야죠. 높으니까. 자기 생각 안 하고 남의 마음을 찬양해서 안 되는 거지. 누가 얘기했다고 해서 그가 누가 책임집니까? 제가 여기서 뭐 물론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찬양하는 순간에 이제 꼭지 다가오는 거야. 전 국민이 찬양하는 순간에 꼭지입니다. 근데 어쨌든 시장이 좀 포지티브하고 찬양하지 그런 말고 것들이 차분하게 많으니까. 보시고 차분하게. 밸류가 싸다는 거에서 그다음에 공급이 네. 빨리 안 는다는 측면이고 여러분이 챗GPT를 계속 생각보다 챗GPT가 3만 원인데 3만 5천 원 되더라도 제미나인 거네. 네. 그거를 줄일 생각이 전혀 없고 이게 생산수만 좋으면 조금 20, 30%더 가격이 높여도 팔 수 있다. 왜? 우리가 곡괭이를 파는데 걔네들이 돈을 못 벌잖아요. 네. 계속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럼 나중에 구매하는 우리한테 와요. 우리가 돈 많이 아주 자랑하잖아요. 앞에가 계속 돈 못 벌면은 그게 1년 뒤가 될지 2년 뒤가 될지 보면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너무 이러니까 얘기할 필요 없다 하지만은 기다려라. 챗GPT고 제미나이가 돈을 못 벌면은 근데 못 버는 게 제미나이밖에 챗GPT 먹고 엔트로피라는 제미나이는 돈 버는 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곡괭이를 사줄 때가 있다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픈AI가 흔들리고 그러면 오픈AI 재판되는데 그런 게 다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근데 전반적으로 전 세계 경제가 무너지지 않고 금리 인하는 안 하더라도 올리진 않고 펀딩 이슈가 없고 그럼 걔네들 생산성을 좋아해서 결국은 AI를 우리가 쓰게 만들고 한다는 그런 전제를 여러분이 믿고 하면은 당분간 괜찮은 거지. 그게 모르겠다. 그 생각을 안 하고 사면은 바보 멍청이 되는 거지. 그러다 갑자기 걔네들이 갑자기 펀딩이 안 돼요. 뭐 오픈AI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갑자기 빠지고 왜 빠져요? 좋다며 이러면서 그 당시 좋았지. 근데 얘네들이 펀딩이 안 되거나 돈을 못 벌거나 여러분들이 30만 원, 3만 원, 3만 5천 원 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계속 증가되는 게 증가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증가된 속도가 둔화되면 주가는 안 가는 거예요. 그 속도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면 계속 봐야 돼. 그런 정보나 그런 거를 매일매일 보는 게 아니고 보면서 해야 되는 거죠. 이미 주가 올랐어요? 네. 아까 참아서 외국인도 왜 팔았을까요? 얼마 전에 80만 원, 90만 원 삼성전자 하이닉스 왜 팔고 삼성전자를 20만 원 날렸을 때 2월, 3월 전쟁 때문에만 팔았을까요? 아니거든요. 절대적인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일단 팔고 본 거예요. 팔고. 네. 여러분도 절대적으로 올라간 거는 생각해야 돼. 근데 절대 올랐는데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5배, 6배 갇혀 있다고. 과거 사이클에 중간도 안 왔다고. 그러니까 살 수 있냐 물어보면 그거 기준으로 준 거점을 주고 했을 때 살 수 있지. 근데 그것이 오늘 사는 내일 사는 거는 그런 개런티 하지 못하죠.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그따위로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이제 오바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방송도 모두 저도 방송 많이 하죠. 이런 생각하면 안 돼. 내 동생 마찬가지고 형 이거 사 바보 같은. 근데 전 사는 이유가 뭐야? 우리게 잘 반도체 잘 팔려. 왜 잘 팔려? 누가 쓰는 데이터 센터죠. 데이터 센터죠. 왜 데이터 센터 많이 짓는 거야? 데이터 센터 짓는 거는 그 AI 서비스 사람이 쓴다는 거지. 돈을 높이더라도. 그렇죠. 근데 걔네들이 힘들면 안 되잖아요. 이 거리가 있으니까 1년 걸려? 2년 뒤에 걔네들 돈 못 벌어 2년 동안 괜찮아? 2년 동안 괜찮을지 1년 반 동안 괜찮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좋다고 보니까 서프라이 늘리죠? 서프라이 늘리면 1년 뒤에 다 바뀔 수 있죠? 1년 뒤에 바뀔 수 있으면 지금은 노노 괜찮지만 올 가을 겨울에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렇게 복잡하게 하면 무슨 이렇게 복잡해 김장현 씨. 그렇게 계산 안 해도 돈 벌 수 있어요. 근데 무너졌을 때는 생각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대한민국만뿐만 아니고 반도체를 전 세계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밖에 없어. 왜? 국부가 다 거기가 달려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잘 모르지만 다 밑에 있는 하정우 씨포함해서 다 그럴걸? 갖고 있더라. 중요하죠. 그런데 그게 우리만 힘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앞에 곡괭이를 살아가는 얘네들의 시츄에이션. 그리고 우리가 그걸 사용하는 AI의 관계. 이게 모두 같이 돌아간다 이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 가야 되니까 얘기할게요. 그 데이터 센터가 향후 5년 동안에 필요한 그 금액이 5조 달러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5조 달러.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에릭 스미트라는 CEO가
네. 구글의 CEO가 얘기한 거예요. 작년 말인가. 네. 지금 만약에 진짜 지금 이제 6개월 지났잖아요. 네. 5조 달러밖에 안 되잖아요. 5조 달러밖에. 그럼 반도체 폭락옵니다. 5조 달러는 규모가 엄청난 것 같지만 그거를 구성하려면 코스트가 작년 말 기준으로 반도체, GPU하고 메모리 합한 게 50% 정도, 55%짜리예요. 근데 반도체가 얼마나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네. 그럼 5조 달러 갖고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전체 인플레이션 되겠죠? 그리고 지금 6개월 지났다 사람들이 막 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데이터 센터 수요가 더 늘어야 돼. 그러니까 제가 계산한 거는 이게 8조 달러 이상이 돼야지 8조 달러 갖고 8조? 한 0.6 해보세요. 네, 60%. 60% 반도체 할당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반도체 할당하는 4조 8천억 정도의 엘로케이션이 돼야지 GPU하고 메모리가 나눠 가져갖고 향후 5년 동안 이건 러프하게 한 거니까 1, 2, 3, 4 다르지만 이렇게 계산이 나온다는 예측을 제가 했는데 근데 무슨 애널리스트들이 그런 예측을 해서 보여지지 않죠. 어렵거든. 그 제가 한 것도 대충 한 거거든. 그러니까 매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봤을 때 작년에 5조 달러가 굉장한 것 같지만 넉넉하게 하면 8조 달러 이상이 돼야지 반도체 메모리하고 GPU 가격이 올라가고 물량 올라가면 다 흡수한다는 거죠. 5년 동안 흡수하는 거니까 사실은 8조 달러가 아니라도 한 6조, 7조 달러도 괜찮아. 언제? 25년, 6년, 7년은 괜찮다니까요. 계산 뒤로 가면 갈수록 다시 포캐스트가 5조, 6조 달러가 아니고 7조, 8조, 9조 달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인플레가 됐든 아니면 그 자체가 됐든. 네. 그러면 이제 그거 하려면은 5조 달러, 7조 달러 하면 하나 질 때마다 데이터 센터가 500억 달러거든요. 네.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계산해야 되고 근데 그 그러네. 모든 거 계산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추론해서 루프하고 에이전트를 많이 돌려서 이 토큰 수가 사상을 이렇게 하면은 계속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진짜 10조 달러 될 수 있겠지. 10조 달러 된다고 하지만 반도체 50%면 5조 달러인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4조 초반밖에 안 되니까 여전히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누구 얘기하냐에 따라서 여전히 계속 부족하다고 뭐 10년 동안 뭐 5년 동안 계속 얘기도 하고 어떻게 아직 이렇게 하면은 몰라. 한 3년 뒤에는 모르겠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것이 다 시뮬레이션을 매일매일 돌리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데 여러분들은 리포트에 30만 원, 40만 원, 120만 원, 180만 원 그네들도 잘하고 싶은 거 막 튀죠. 그 M사의 그 뭐 누구 그 친구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 그 자기 튀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 뽑아왔기 때문에 그 넘버가 주는 걸 봐요. 이렇게 계산해서 나왔을까요? 내년께? 택도 없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렇게 난무한 상태에서 일단은 돈 버는 건 그냥 올라타는 거 있죠. 그냥 폼 왔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못하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할 때는 굉장히 짜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할 수 없어요. 짜더라도 일단 저는 체크하면서 하자는 거죠. 나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안전해서 나쁠 거 없죠. 예. 그러면 진짜 마지막으로 가셔야 되니까 반도체 다음에 주도할 수 있는 섹터 당분간 없죠. 없어요? 없죠. 아무도 없어요. 반도체 되게 싼데. 근데 최근에 뭐 2차 전지도 높아졌고 그러니까. 좀 다시 높아지고 했잖아요. PER 40배, 50배, 60배로 지금 사시겠어요? PER 5배 사시겠어요? 없다. 그리고 아까 그쪽이 하는 것도 뭐예요? AI 갖다 붙이잖아요. AI가 안 돼 반도체가 무너지면 그렇죠. 그게 가겠어요? 없다. 그리고 웬만한 거 주시잖아요. 그 글로벌리 피어 뭐 지금 그나마 변압기가 괜찮아요. 변압기가 괜찮은 건데 소부장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이차도 그렇고 다른 나라 그거보다 엄청 비싸졌어요. 우리나라 평균이 8배, 9배라 그러지만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면 8배, 9배인 거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 이거 없다고 가정하면은 엄청 싸다고 얘기 못 해요. 다른 섹터가. 알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공부하면서 반도체를 좀 기다려야 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김장열 본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